안녕하세요. 네,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의 임경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평생학습 디아스포라 새로운 소의 탄생에 대해서 발제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평생학습에서 벗어나서 이주하고 있는 어떻게 평생학습을 복원할 수 있을까? 평생학습을 복원하는 데 있어서 그 원인이 되는 소외 현상에 대해서 발제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들어가면서 일단 그 소외에 나타나는 가장 큰 원인은 우리 사회가 디지털 사회로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디지털 사회의 가장 큰 속성, 디지털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그 소외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걸 한 4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 첫째, 학습의 중요한 정보의 근거가 즉 학습 정보의 그 DNA가 바로 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비트의 특성을 보면 색깔도 무게도 없고 빛의 속도로 여행을 하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비디오라든지 오디오라든지 텍스트와 같은 그런 정보의 기본들을 쉽게 결합을 해서 멀티미디어로 손쉽게 혼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면도 있습니다. 아마 많이 경험을 하시겠지만 하이퍼텍스트 시대에서 하이퍼미디어 시대로 옮겨가고 있죠. 제가 처음에 인터넷을 이용을 할 때는 클릭하는 그런 재미, 흥미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는데 지금은 이제 클릭을 통해서 텍스트가 아니라 멀티미디어, 동영상 같은 것들을 우리가 손쉽게 자기가 비순차적인 방식으로 얻어서 우리가 그 정보를 향유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이제 사진에 보시면 빙 디지털 꽤 오래된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사서 갖고 있다가 사실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또 아마 뭐 제가 이 책을 지금 이 발제를 하기 위해서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도서관에 가서 빌려가지고 다시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느꼈던 부분이 이 빙 디지털을 쓴 네그로폰테 교수가 한 이야기, 바로 매스미디어의 성격이 이제는 밀어내는 과정에서 끌어당기는 과정, 매스미디어가 디지털 미디어로 전환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이 미디어를 통해서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들만 얻어가는 그런 개인화되는 특성들, 이것을 우리는 디지털 개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런 특성들을 탈중앙화, 온디맨드, 요즘 온디맨드 경제라는 얘기 많이 하고요. 우리 주변에서 보면 배달 사원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 내가 원하는 오더, 주문을 넣으면 그게 내 집 앞으로 오는 거와 마찬가지로 주문형 정보가 이제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특성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새로운 디지털 학습 사태를 맞이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째는 기술이 우리의 뇌를 대체한다는 것이죠. 알터링, 그리고 재설계한다, 리와이어링. 우리가 이용하는 도구가 결국 우리의 사고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의 사고를 형성하고 있다. 우리 생각이 사물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물이 우리의 사고를 규정하는 그러한 역전 현상 같은 것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정말 놀랍게도 우리는 새로운 뇌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인공지능, 또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등이 이제는 스스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만이 향유하는 학습을 기계가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런 무서운 현실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학습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측면, 가상현실, 제가 말씀드리는 시뮬라크르 학습이라는 것은 이제는 사람들이 가상현실 속에서 이것이 현실이냐, 또 우리가 기존에는 교실 수업을 통해서 학습을 하던 것들이 이제는 가상의 현실 속에서 요즘 많이 나오는 메타버스와 같은 그런 가상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학습을 하면서 이것이 진짜 학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한 그 환경 속에서, 이러한 현실 속에서 6가지 학습의 소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네. 그것을 우선 먼저 정리를 해드리면, 첫째는 분리, 두 번째는 배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실, 소원,
불안, 그리고 정체성 혼란입니다. 이 각각의 하나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분리의 소외. 저는 이거를 관계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우리 보편적으로 한국의 성인 평생학습 실태에 나타나는 분리의 소외는 어떨까? 지금 보시는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 실제 데이터죠. 우리 이제 인구 조사를 통해서 나온 그 데이터를 보면 평생학습의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이 58.6%. 정보에 접근하고 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28%, 합치면 우리나라 만 25세, 79세 성인의 무려 86.8%가 온라인 평생학습에서 소외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분리의 소외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첫째는 환경의 분리가 되겠습니다. 학교와 교실 수업에서 소외가 되듯이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과 같은 디바이스, 그 다음에 화상 수업에 대해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의 분리가 되겠습니다. 교통에서 소외되듯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의 결절점, 노드, 네트워크를 흐르고 있는 정보, 패킷, 여기서 소외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집단의 분리 현상입니다. 또래 집단에서 소외되듯이 온라인 학습 집단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배제의 소외입니다. 학습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여기서 얘기하는 배제라는 것은 참여에 필요한 자원을 박탈당하고 일반적으로 빈곤이나 저소득의 결과 나타나는 차별, 저학력, 열악한 생활 환경으로부터 배제 현상이 나타나는데, 지금 보시는 그래프처럼 저소득층, 장애인, 농어민, 고령층 등이 일반 국민 전체의 평균보다 굉장히 낮은 수준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특성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배제의 소외, 학습 소외 현상을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 막스가 얘기하는 인간이 이 생산 수단으로부터 분리되고 인간이 만든 생산물로부터 분리가 되는 이런 노동의 소외, 이것이 지금은 네트워크의 소외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부분들이 세습보다 더 강력한 그런 어떤 소외 현상을 만들어내면서 특히 동종선호에 의해서 고정적이고 유동적인 이런 비유동성이 불평등을 키우게 되는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사람이 네트워크에서 벗어남으로 인해서 엄청난 소외감을 갖게 되는 현상들이 되겠죠. 바로 이런 부분들이 학습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소외 현상이 되겠습니다. 바로 상실의 소외입니다. 상실의 소외를 저는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경험의 상실. 우리 학습은 경험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런 전통적인 학습 경험이 이제는 상실이 되죠. 제가 그림을 보여드렸는데요. 이 그림에 있는 그 업체가 AR 그래스를 만드는 업체고요. 이 업체가 공장에 노동자들한테 납품이 들어가서 노동자들이 학습을 하지 않아도 일을 할 수가 있어요. AR 그래스를 통해서 멀리 원격에 있는 멘토가 어떤 작업 지시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은 경험이 없어도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경험의 상실 현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미의 상실, 그리고 얼굴의 상실입니다. 우리 이어령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전화 통화를 하는데 열심히 통화를 했지만 나중에 우리 자세한 것은 만나서 얘기하자라고 얘기하듯이 우리는 이제 얼굴을 상실하고 있죠. 그 다음에는 소원의 소외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평생학습 디아스포라가 형성되고 있는가. 바로 첫 번째는 직장 업무로 인한 시간 부족, 두 번째는 교육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중요한 거, 동기와 자신감의 부족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소원의 소외 현상은 크게 5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무력감, 두 번째는 무의미감, 세 번째는 고립감, 그 다음에 자기소원감, 그리고 사회적 고립감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불안의 소외인데요. 지금 상당히 시사점이 있죠. 젊은 사람들에겐 착하면서
어른 시대 어른들에겐 까칠한 것 과연 뭘까요? 키오스크 앞에만 서면 불안해지는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자율주행차, 새로운 학습 도구인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과연 어떨까요? 압축 파일, 압축된 언어, 인터넷 신조, 단문자 서비스, 이런 것들로 발생하는 두려움과 언어적 장애, 스팸 메일, 스팸 채팅,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불신, 이런 부분들이 바로 불안의 학습 소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체성 혼란입니다.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전환학습, 매지로 선생님의 이 전환학습이 지금 우리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사점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많은 혼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혼동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기점검과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이 디지털 시대의 디지털 전환학습으로 새로운 관점을 통합함으로써 학습 소외 현상을 탈피하는 그런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